꼼꼼한 디테일 전략 주고 계시는 분 모셨습니다. 개장전 성공 전략. 오늘 IM증권의 이창환 영업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 섹터 이야기를 매주 좀 담아가고 있는데 오늘 조선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며칠간 가장 앞단에 서 있는 섹터가 조선이고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양호한 시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조정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요즘 조선에는 좋은 뉴스가 다 있어요. 본업에 트럼프도 붙고 LNG도 붙고 미국의 선박 MRO 모멘텀 다 더해지고 있는데 조선 섹터 의견은 어떠세요, 이사님? 조선주가 강할 때가 대부분 강달러일 때 좀 강한 경향이 좀 있고요. 그 조선업종에서 지금 최근에는 그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종목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이 신고가가 나왔고 네. 국내 이제 조선 대표 3사가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을 일단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신조성가도 올라가고 또 고부 가치에 들어가는 이제 그 LNG선 가격도 강세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조정에서 나왔다가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 조선업과 협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모멘텀을 받으면서 다시 치고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지난 주말에 나온 이슈는 그 미국 118대 의회의 그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그 미국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번영과 안보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그런 그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주가 이제 강세가 나타났고요.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서 건조한 그 상선을 10년 내에 250척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의 그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그 미국 조선업 투자의 25% 세액 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위원국에서 미국 선박을 수출하게 되면 200% 과세를 하는 것과 29년부터는 그 중국산 수입품 10%를 미국 미국 선박으로 운송하는 걸 의무화하겠다는 건데 다만 이제 이게 118대이기 때문에 이게 118대 의회가 끝나면은 폐기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119대에서는 다시 재입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서 이게 영속성이 있는 아니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법안이 미국에서 선박 건조를 장려를 하고 또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인 거고요. 네. 그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겠다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협력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미국의 그 선박 자체가 지금 80척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중국은 5,500척이나 되다 보니까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선박을 만들려고 해도 뭐 미국 내에서 이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이 군함을 건조해야 되는데 군함을 건조할 능력이 없어서 국내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업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조선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뜻밖의 이제 그 트럼프의 이제 그 우호적인 발언들이 나타났던 거고 어제 이제 그런 법안들이 나타나서 영속성 있는 시세가 나올 것 같고 국내 그 조선업의 수혜는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기 전력 상선단을 만들겠다 하니까 여기에 참가해서 그 상선 신조라든가 유지 보수 정비 이거에 대한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라든가 반도체처럼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거기서 AMPC를 받을 수 있는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수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반도체나 그 배터리처럼 그냥 들어가서 보조금 받는 이런 형태보다도 이거 협상을 잘해야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좀 나름의 그래도 갑에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나름 갑에 위치해서 대응할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안 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조선업 중에서는 좀 주목할 섹터가 저는 그 선박 엔진이라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값을 받는 게 중요한데 전체 조선업 중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선박 엔진밖에 없다 그럽니다. 대부분 이제 뭐 수주 많아지면은 좀 가격 디스카운트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제값을 받는 섹터가 선박 엔진이어서 최근에 그래서 뭐 한화 엔진이라든가 그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가 또 이제 현대중공업도 엔진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엔진 관련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엔진 관련 업체를 보시고 글로벌 1위 선박업체 그 선박 엔진 업체가 HD 현대중공업의 그 엔진 기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동률이 올해 3분기까지 146%라고 하니까요. 초과
그 가동률이 보여지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친환경 엔진이 이중 연료 엔진 분야에서 압도적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수혜를 갖고 있는 기업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두 개가 좀 탑키라 볼 수 있겠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까지 가시면 좋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좀 장중 늘릴 때 그럴 때 좀 최소한 11선 정도 늘릴 때 그럴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섹터가 지금 분위기 좋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부분으로 조금 압축해서 등대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히 해주신 것 같아서 도움이 됐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기아 내년도 신차 18종 출시 이슈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쪽에는 모멘텀일 수 있겠으나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계속 이제 트럼프 당선 이슈 이후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아직까지 심리가 눌려 있고 실적도 완연한 뭔가 턴의 신호를 주지 않아서요.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좀 정리해 주시죠. 12월 달 수출 때 보니까 그 양극재 같은 경우가 드디어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이제 단가라든가 이제 수출 물량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졌고, 그 에코프로비엠 측에서 이제 내년도 이제 가이던스를 준거는 23년도 정도의 물량 그 출하량이 나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년도에 턴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가 내부적으로 내년에 그 전 세계에서 최소 18종 압박의 신차를 출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출시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침투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신차 그 수량과 그 전기차의 침투율은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8종이 물론 이제 다 전기차는 아니지만은 전기차가 많이 나올수록 그만큼 침투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대내외 리스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까지 다 이제 그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은 이거는 다른 그 완성차 업체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기술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그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대에서는 현대기아차의 거의 탑2 이렇게 올라갈 거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목할 볼 만한 거는 그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는 아마 올해 차에 분명히 올라갈 것 같고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PV5가 아마 전기차 시대에서는 굉장히 두각이 나타날 거고요. 뭐 타스만이라든가 이거 픽업 트럭 그리고 이제 EV3에서 EV4도 나올 것이고 EV2도 나올 거라서 이거 EV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25년부터는 그 보급형 차량이 누가 더 많이 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그 생존의 그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특히 기아차도 이런 완성 그 보급형 차가 잘 출시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가 EV3와 6는 국내 생산분이 수출을 하고 EV4를 현지 생산하면서 가격 경쟁을 높이겠다는 그런 전략이라서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 판단하고요. 어제 그 한국무역협회 그 브뤼셀즈 부가 발표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 신EU 집행이 통상산업 주요 추진 정책 전망이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뉴스로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K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23년 기준으로 약 30%인데 25년에는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고요. 이는 이제 K배터리 기업들이 전세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특히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K배터리의 점유율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EU에서 이제 관세를 하면서 11월 달에 이제 중국 전기차 그 증가율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이제 관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아디는 좀 상승했지만은 상하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수출량이 급감하는 형태가 나타났고 K배터리가 그 NCM이라든가 NCA 같은 이런 기술력에서 앞서 있고 또 캐파를 많이 구축했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지속적인 R&D 투자 덕분으로 앞으로도 이제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5년까지 전기차와 ESS 시장에서의 이제 급속한 성장에 따라서 이런 K배터리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기 그 로이터발 통신에 대해서 잠깐 급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추가 AS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서 최근에 이제 그 EPA 그러니까 환경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의 법안을 무력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 오하이오주 17개 주가 제기한 그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그 ACC2 법안이 그 대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대기 오염 규제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재확인을 했고 그리고 곧바로 그에 의해서 그 EPA가 그 미국 환경청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차 전면 판매 금지에 대한 규제를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그 GV 규제 같은 경우가 25년 내년에는 이제 그 GV 그 무공해차 신차 비중을 22%로 정하고 있는데 26년도에 35%까지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ACC2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ACC고 26년부터는 ACC2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를 한 대 판매하게 되면 이게 한 크레딧이 보통 4 정도 돼요. 4크레딧을 받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팔게 되면 한 1.2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팔게 되면 한 0.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팔아서는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전기차를 판매해야 되고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팔 경우에 0 또는 0.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기차 한 대 파는 파는 것과 하이브리드 한 4대 파는 것과 이제 크레딧이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크레딧 그 신차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은 한 크레딧당 2025년까지는 5천 달러 벌금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26년부터 2만 달러 벌금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게 됐을 때는 요게 맞추지 않는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내년에는 도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생존의 문제가 달렸고, 테슬라 주가가 가는 게 저는 뭐 자율주행이다 뭐 로봇이라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탄소 크레딧의 수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수익이 커요. 이 탄소 크레딧 부분이. 그래서 테슬라 주가의 상승도 이 탄소 크레딧의 어떤 그 수익률이 기울기에 거의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더 많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법안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도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아이레법에서 들어가는 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폐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은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상원의 의원 그 구성 때문에 폐지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조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시도는 분명히 할 텐데, 그리고 최소한 내년까지는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이거를 이제 시도를 해서 만약에 정말 된다고 했을 때는 26년도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서 내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25개 그 공장이 있는 지역구 가운데 19개의 지역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당 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아이레법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기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겠다고 했고, 물론 테슬라 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주 법안이 사실은 다 테슬라한테 되게 유리한 내용들인데 그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감수하고 폐지하겠다 좀 쉽지 않은 얘기고요. 또 이제 이번에 그 인수위 보고서 보면은 AMPC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AMPC와 이런 캘리포니아 주의 그 AC2 법안이 있는 한 그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본격적인 시장은 내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뭐 어떤 가격에 물려 있더라도 일단 내년까지는 버텨보고 나서 그 다음에 25년, 20년 더 갈 수 있다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주도를 보면 2차 전지 섹터의 주도를 보면은 일단 북미 시장에서 공장이 있어야지 관세 위협도 피할 수 있고 AMPC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두 가지 둘 다 수혜가 되는 쪽이 배터리와 전액인 것 같고, 또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북미 시장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배터리 또는 이제 소재 업체들한테는 그게 수혜가 될 거라고 봐서, 그러면 이제 지금은 현재로서는 ESS 쪽도 시장 가장 가파른데 거기에 수혜가 가장 큰 게 전액과 리튬이니까 배터리, 전액 그리고 리튬 요 세 가지가 현재로서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현재는 주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액 쪽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게 엔캠, 덕산테코피아 말씀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는 덕산테코피아를 좀 더 선호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덕산테코피아는 바이오 비만 치료제 그 재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한 측면도 있고, 또 엔캠의 그 리튬을 납품을 하기로 한 게 이제 중앙통신 소재 같은 경우가 이제 조자주에다 3만 톤 공장 증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배터리 3사 뭐 LG 에너솔루션, SK이온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있는데 여전히 저는 탑픽은 삼성 LG 에너솔루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솔루션 탑픽으로 여전히 보고 계시고, 눈여겨볼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분야들 짚어주셨어요. AS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쪽들 이어서요. 삼천당제약과 덕산네오룩스. 삼천당제약은 10월에 이제 또 말씀 주셨고 그 전에도 계속 언급은 주셨었는데 뭐 추이에 따라서 맞춤 대응을 해주셨어요. 어제 삼천당제약이 모멘텀을 받아 상한가로 갔고요. 덕산네오룩스가
지난주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분위기가 괜찮았단 말이죠. 이 두 종목 AS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이제 그 황방면서 치료제, 그 아일리아죠. 아일리아에 대한 그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6개국에 대한 그 독점 공급 및 판매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고요. 그 삼성전 제약을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이 가장 그 기다리는 재료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게 아일리아가 삼성전자의 가치를 전부 다 평가하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고 상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만한 재료이긴 한데 앞으로는 더 이거보다 더 큰 재료가 SPS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해서 비스터디의 그 IND 신청이 언제 되는지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업사이드 더 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계약 상대방이 그 프리제니우스 카비, 그러니까 프레제니우스의 그 자회사고요.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은 이제 비공개고, 계약 기간이 20년입니다. 2년마다 이제 자동갱신이고, 이제 수령하게 될 그 프로핏 쉐어 비율은 아마 비공개인데 거의 50대 50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다 그렇게 지금 그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레제니우스가 뭐 직원이 13,000명 정도 있고요. 시가총액이 거의 28조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 아포렉스보다도 아마 그 더 공급망에 대해서도 더 우월하기 때문에 뭐 계약 상대방은 좋은 조건으로 잘 가져갔다 볼 수 있겠고요. 그 아일리아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14개국으로 나눠서 이제 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캐나다는 아포렉스랑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랑 그 남미 쪽에 계약이 나온 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기존 계약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계획이 될 경우에는 동사의 IR 자료에서는 뭐 28년 연간 그 예상 매출 5천억 이상이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저께 시세는 충분히 이해가고 오늘 추가적인 수세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제약이 그 아일리아 쪽에서 경쟁력은 지난 이제 2015년도에 대만 그 CDMO 업체 그 마시넥스와의 독점 계약을 조기 체결함으로써 증설할 때 필요한 장비를 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생산 비용에 대해서 타 기업보다 월등히 이제 우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일리아만으로도 충분히 주가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지만은 정고점을 뚫고 뭐 좀 더 가기 위해서는 그 SPS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돼야 될 거다. 근데 SPS 가치에 대해서 인정이 될 만한 걸로 보려고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경구용 인슐린이라든가 그 GLP-1 제품에 대해서 이제 SPS를 통해서 진출하고자 하는데, 일단 리베시스 제너지 임상 관련 IND 신청이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이게 조만간 뭐 임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한 1분기 정도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정도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IND 신청 이후에 그 허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아직 그 IND 신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재료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걸 다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경구용 인슐린 인상 같은 경우보다 그 CRO와 그 계약을 체결하고 한 상태고 인상 준비도 끝난 상태인데, 이제 그 IND 신청만 들어가면 곧바로 일본에서 그 바로 임상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다린 재료가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재료가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좀 보유 관점에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어저께 그 상가 들어가기로도 뭐 더 추가 담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충분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규정상 회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정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재료가 많다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안 해주시죠? 맞다. 덕산네오스는 제가 그 애플이랑 폴더블 폰에 대한 시세 수혜주라 말씀드렸고, 그 새로운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그 PLD 소재 같은 경우는 덕산네오스가 독점이기 때문에 애플이랑 폴더블 폰의 시세 수혜는 덕산네오스다,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나왔던 뉴스가 미국 하원 그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에서 BOE 그 OLED 그 BOE OLED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허 침해로 인해서 이거를 이제 제소를 했었는데, 미국 그 ITC에서 이걸 허용을 했습니다. 수입대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수입을 허용한 것을 다시 미국 하원 쪽에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BOE의 그 OLED 수입이 금지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애플양 쪽에 들어가는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BOE 세 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삼성 그 디스플레이 쪽으로 OLED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덕산네오룩스가 가장 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더라도 그 폴더블향 쪽으로 이제 PLD 소재 독점을 하고 있는 덕산네오룩스가 이제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붙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종목들의 최신 뉴스에 대한 업데이트와 인사이트 함께 제시해 주셨고, 오늘의 종목이 무엇인가 봤더니 또 유리기판 쪽입니다. 관심주
JNTC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 피력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JNTC도 좀 자주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월에 한 번씩. 지금으로선 또 어떤 매력일까요? 주가 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서 주가 한번 쭉 치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좀 그 브로드컴 이슈 이후에 네.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그 브로드컴에서 유리기판 시장 확대에 대한 시사를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고 그 JNTC도 SKC, ISC, JNTC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수혜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같은 경우가 그 내수라든가 반도체 등의 이슈 때문에 신제품이 한 그 2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강황의 유리 물량이 크게 감소했지만은 이게 이제 10월달 이후부터는 가동률이 회복돼가지고 4분기 실적 회복이 가시화된 것 같고요. 내년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 그 탈중국 흐름을 가다 보니까 인도에서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차량용 그 3D 그리고 2D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계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 들어가는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최근에 18일에 인도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그 웰스펀과 그 투자 유치 MOU를 맺어서 아마 인도 쪽으로 아마 그 모멘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유리기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분기 말에 그 대면적 시제품까지 완료를 해서 샘플까지 다 공급을 한 상태고 미국이랑 이제 대만 업체들 주로 미국 업체들과 이제 납품 공급 계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베트남 4공장 잔여부를 활용해서 데모라인 이후로 대규모 양산 공장 구축을 했기 때문에 JNTC의 지금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는 유리기판의 본격적 양산 라인이 가동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곧 가동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주가 이제 나오게 되면 곧바로 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양산 라인 가동을 임박을 했다. 이게 가장 핵심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사가 밝히는 거는 진정한 그 유리 소재 기업으로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특히 유리기판 쪽으로 많이 모멘텀을 걸 거로 보여지고 확실히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모멘텀과 양산의 두 가지 모멘텀을 발생했을 때 움직일 것 같고 특히 이제 브로드컵이라든가 이런 유리기판 이슈가 나올 때는 뭐 SKC 그리고 제가 어제는 ISC 같은 강한 네.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JNTC 세 종목을 계속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트레이드군에 들어가는 게 지금 디자인하우스, 말씀 주셨던 속해, 또 유리기판 이렇게 쭉 관심권역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 업데이트해서 AS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가격은 JNTC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리포트 나온 게 유진투자증권밖에 없어요. 거기 목표가 26,000원이라서 제가 이제 그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26,000원 그냥 규정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제시되는 목표가에 딱 거기만 꽂히지 마시고 시세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다 싶으면은 좀 비중 조절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처럼 2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좀 매수하셨다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가격에 대한 전략까지 참고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과 함께 전략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